또한 행동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힘들어 죽겠다 등의 말을 자주 하면 결국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데 이를 심층 언어라고 한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사물에 언어가 부여되면서 비로소 실존을 갖게 되며 마찬가지로 느끼는 기분은 기쁨, 슬픔, 즐거움 등 이런 감정적 언어가 부여되면서 감정을 심리적으로 갖게 된다. 대화에는 긍정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긍정적인 언어 사용은 자존감과 행동 의지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성까지 향상시킨다. 반면 부정적인 언어 사용은 기분을 나쁘게 하고 무기력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의식을 지배하고 자기 심리까지 내면화되어서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의 저자로 잘 알려진 스티븐 코비 박사는 우리 인생은 10%는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되고 우리 인생은 10%는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되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일명 10대 90의 법칙이다. 전 MBC 앵커인 김상훈의 와칭에는 신이 부리는 요술, 관찰자 효과가 나온다. 바라보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물질은 파동을 지닌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관찰 행위에 영향을 받은 입자들로 인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는 책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좋은 말과 칭찬을 들은 물의 결정체는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체인데 반해 나쁜 말과 비난의 말을 들은 물의 결정체는 일그러져 있다. 뭔가를 시작할 때는 앞서 한계를 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기 전에 실패에 대한 명분을 만드는 합리화 과정인 일명 셀프 핸디캐핑도 지양해야 한다. 몇 년 전 연구자들이 벼룩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벼룩의 크기는 보통 1.5mm에서 3mm 정도다. 수평으로 33cm, 위로 18cm 이상 점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벼룩을 병에다 놓고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3일 뒤 뚜껑을 열었다. 뚜껑 너머 탈출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뚜껑 높이 이상을 시도하지 않았다. 조용한 절망, 즉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것이다. 생각을 반복하면 그 생각이 실제로 심리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기 확신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매사에 긍정적인 언어, 사고, 믿음과 신념 등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능력 이상 성과를 만들어낸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심리나 행동도 영향을 받는다. 생각의 차이가 곧 능력과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한 경쟁에서 생각해야 할 일.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해주지 못한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바야흐로 각자 도생하는 시대인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강대국 간 신냉전 분위기와 헤게모니 쟁탈전 가운데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남북 간 긴장 완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해결,
이념 대립 해소 등 사회 내부의 문제를 잘 봉합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든 사회든 각자 살 길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다. 개인도 각자 도생해야 할 상황들이 참으로 많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을 해야 하고, 직장 내에서는 승진을 위해 상호 경쟁해야 하고, 은퇴 후에는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또다시 경쟁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에서 낙오되면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산다는 것 자체가 경쟁의 연속이고 생존을 위한 전쟁이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지만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만인에 대해서 싸우는 상태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돈이든 권력 앞에서 약자가 되면 어떨 때는 비굴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머리를 조아려야 할 때도 있다. 원칙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박노자 작가는 이러한 우리나라 상황을 비굴한 시대라 표현했다. 큰 틀에서 인간은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 협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냉엄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롬 케이건 교수는 선행의 총합은 악행의 총합보다 크면서 비록 인간이 이기심, 공격성 등의 생물학적 경향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친절, 동정, 협력, 사람 등의 생물학적 경향을 크게 이어받았다고 했다. 지리학자 크로프트키는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책을 통해 자발적인 상호 부조와 협동 관계를 진화의 요인이라고 보기도 했다. 서로를 위한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지나친 경쟁은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게 만들고 갑을 관계에서 갑질과 같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는 끝없는 경쟁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영원히 살 수 없고 어느 시점을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가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했듯이 경쟁에서 이긴 승자나 패자나 유한한 독인객인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사회를 대변하는 용어로 등장하는 것을 보니 조급함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경쟁에 지친 서로의 영혼을 달래주는 높은 사회지능이 필요해 보인다. 피터의 원리.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가 자신의 능력에 합당하기 때문에 맡겨진 것인지 또는 조직 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만큼 자신의 능력이 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승진한 경우 스스로 승진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의 의문을 가진 적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질문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1978년 미국 심리학자 폴린 클랜스와 수잔 아임스는 사기꾼 증후군, 일명 가면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러한 심리 현상을 연구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또는 자신이 만든 업적이 능력이 있어 달성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거나 타이밍이 좋았다고 여기는 등 자신의 성공 능력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성공을 외부 요인에 둘 때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다. 필자는 승진했을 때,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책을 출간했을 때 능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 됐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었다. 돌이켜보면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지만 경영 컨설턴트 톰 피터스가 말한 것처럼 멋진 실패에 상을 주고 평범한 성공을 벌하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완벽에 대한 집착이었지 않나 생각한다. 이와는 다르게 스스로 능력을 돌아보는 생각마저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아니,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능력이라기보다는 능력 외적인 요소에 의해 일이 성취되다 보니 스스로에게 자문할 것이 없고 결과를 예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이 성취된 것이 외부 요인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변칙적인 능력임을 이미 알기 때문일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서나 주요 위치에 점차 포진하게 되는데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시장에 좋은 품질의 화폐와 나쁜 품질의 화폐가 동시에 존재할 때 품질이 나쁜 화폐만 남고 좋은 품질의 화폐는 사라진다는 뜻이다. 조직 관리로 말하면 제대로 된 인사가 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만 남고 능력 있는 사람은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 자질이 높은 사람은 조직에서 사라지고 자질이 낮은 사람들만 남게 된다. 호수에 떨어진 먹물처럼 곧 자취를 감추겠지만 결국 조직의 환부가 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나 이것이 누적되면 사회든 조직이든 건강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피터의 원리처럼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능한 사람이 계속 승진하는 모순이 발생된다. 사라져가는 빛에 대하여 분노하라.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 상상력 사전에서 현재와 과거 속에서 사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당장 닥친 일을 이미 경험했던 일과 비교하지만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는 말이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황사, 병충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식량난에 봉착하자 인류를 살리기 위해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면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의미로 딜런 토마스의 순순히 멋진 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라는 시 한 구절이 나온다. 순순히 멋진 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노년은 날이 저물어감에 불타오르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분노하고 분노하세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하여. 모호하면서도 중의성을 띠고 있지만 필요한 일에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 상황은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식량 안보, 취약,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대부분을 외국 글로벌 식품회사에 의존하는 글로벌 푸드 시스템, 고착화 등이다. 특히 식량난이 대두되는 주요 요인은 먼저 수요 증가다. 그중 한 가지 원인이 인구 증가이다. 세계 인구가 1850년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11억 7천만 명이던 세계 인구는 1세기 뒤인 1950년경에는 24억 9천 명으로 2배 정도 늘어난다. 그러나 다음 1세기 뒤인 2050년에는 2배가 아닌 3배 이상인 90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다른 수요 증가 요인은 바이오 에너지 생산과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증가에 있다. 미국 생산의 옥수수의 40%가 바이오 연료 생산에 쓰일 정도로 인간이 먹어야 할 식량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이 나누어 먹던 것을 이제는 차량과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자연재해는 자연적인 현상 때문도 있지만 영화에서처럼 우리 인류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로 받게 되는 벌인 경우가 많다. 인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폭발적인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품종 종자보급, 비료보급 등 녹색혁명을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지구 환경이 더 파괴되고 농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영화의 명대사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와 같이 인류가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영화는 지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태계, 지구 생태계가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한편으로는
식량은 돈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마트 선반에서 쉽게 손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중한 교훈과 그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업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야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생명, 문화, 역사, 정체성의 근본인 농업, 농촌에 대한 고마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위를 밝혀온 농업, 농촌, 농업, 농촌, 농업인이라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또 분노해야 할 때이다. 각자 도생하는 시대, 우리가 가장 먼저 챙길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다. 또한 조직사회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분노해야 할 것은 당당하게 분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끝없는 무한경제사회,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발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요즘 같은 시대는 새로운 제품이 유행하면 금세 다른 곳에서 모방해버린다. 모두가 비범할 때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이 된다. 예를 들면 발상을 전환하다, 발상을 전환하라 다. 누구나 브랜드를 외칠 때 노브랜드로 승부를 걸고 차별화 시대에 비차별적인 요소로 승부하며 무한경쟁 시장으로 뛰어들어 경쟁하기보다는 남들이 하지 않는 발상을 하는 것이 차별화 시대에 더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모두가 생각하는 같은 패턴으로 사고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모여 생각이 현실이 되는 자성적 예언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문제의 정의부터 내려야 하듯이 목표 설정에 앞서 그런 꿈과 목표를 이루어 뭐 할래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내면에서 울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시작점이 된다. 창조적인 인재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꿈을 이루는 방법, 실행. 꿈과 목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꿈보다는 목표가 더 구체적일 것 같다. 목표가 더 구체적인 것 같다. 막연히 생각할 때도 꿈을 꾼다거나 현실적이 되라고 조언할 때 꿈 깨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그렇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 행동이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 열정이 발동하고 열정은 내면을 의식화하여 그 꿈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가능케 한다. 꿈과 목표 설정은 목적 달성을 위한 의식화하는 작업이고 품었던 생각을 시각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어설프지만 실행해보는 것이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실행이다. 그리고 실행이 몸에 배면 습관이 되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시절이 있었지만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넘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다 보니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등 마케팅 전략이 사용 중이다. 그중 하나가 일상적인 제품을 특별한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차별화 전략이다.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남과 다름, 즉 차별성인데 이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야 안젤루는 말이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희망적으로 만들고 행복하게 하기도 한다. 혹은 우리는 늘 우울하고 화나게 하고 마침내는 아프게 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앤더슨 에릭슨 교수는 전문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간 실력의 차이는 80%는 연습 시간에 따른 것이다. 전문성은 지속적이고 훈련과 의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했다면
목표를 단기로 잡은 것보다 훨씬 실행력이 앞선다고 한다.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실패도 경험한다. 그러나 성공은 보람이지만 실패는 교훈이다. 인생은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해만 뜬다면 사막이 되고 만다. 인생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진정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실패가 있다는 것은 곧 시도했다는 것이다. 실패가 없으면 시도하지 않은 것과 같고 넘어졌다 일어날 때 실천의 의지와 근육은 더욱 강화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목마르지 않으면 게을러질 수 있다. 하루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86,400초다. 86,400초다. 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본인에게 달렸다. 하루 10분만 잘 활용해도 한 달이면 5시간, 10년이면 600시간이다. 고수는 이른 새벽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